자, 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합의 연산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거예요. 집합의 연산. 지난 시간에 이제 집합이 뭐다 이 정도까지는 다 잡힌 거고 개념 자체가 그죠? 집합이 뭐였어요? 모임. 뭐 특정한 것들을 딱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런 거였어요,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 방법이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원소날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그지? 원소날법이나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나 쉽게 보이니까, 그지? 원소날법보다는 조건제시법이 벤다이어그램이 좀 더 잘 보이죠, 그죠? 근데 뭐 그냥 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근데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양한 애들을 표현하기 편한 형태잖아, 그지? 근데 그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 구성원 자체가 사실 잘 안 보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벤다이어그램이나 원소날법, 특히 원소날법으로 빨리 바꿔주는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의 강의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건제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두 번째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난 시간의 핵심은 그거였어. 오케이?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뭘 배웠어? 집합이라는 게 뭔지 배웠단 말이야. 집합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에 대해 생각을 했어. 근데 집합이 하나만 있니?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두 개를 딱 골라서 걔네들 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비슷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우리 수학 처음 배울 때는 수를 하나만 배웠을 거야. 이게 뭐 3이라는 수가 있었어. 그럼 얘는 3개를 의미해. 뭐 이 정도만 배우다가 갑자기 3개에다 2개 더하면 얼마야? 5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연산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 오늘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라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수라고 하는 건 그 하나, 그지? 숫자 하나를 의미한다면 집합 안에는 되게 많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숫자 2개 더하는 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지만 두 개의 집합을 더한다는 개념 자체는 뭔가 좀 어색해요. 특히 뺀다는 개념도 어색하고 곱한다는 개념도 어색하고, 그지? 다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집합의 연산은 사칙 연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사칙 연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합집합이란 연산이 있고요, 교집합이란 연산이 있고요, 차집합이란 연산이 있고 여집합이란 연산이 있어요. 다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연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기는 얘 합집합, 이렇게 생기는 얘는 교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얘는 차집합. 얘 백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사실 똑같이 생겼지만 쟤는 백이라고 읽지 않고 쟤는 차집합이라고 읽어요. 오케이? 좀 느낌이 달라.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C 제곱처럼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있어. 얘가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연산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정의를 설명해 줄 거고, 걔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집합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오케이? 얘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걔네들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 정의 자체는 뭘로 주어져 있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라고 하는 애가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는 얘가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야.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여기 겹치게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A의 원소여도 되는 거고, A의 원소여도 되는 거고, B의 원소여도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원소여도 되는 거고, 다 얘네들만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주세요니까 사실상 이 부분 전체, 여기 이 부분 전체에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의미하는 게 합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이 2개가 있었을 때 여기는 얘 2개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다 여기는 얘가 합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요. 이게 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A 교집합 B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얘의 정의는요,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X가 A의 원소이고요. and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B의 원소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또는이고 여긴 얘는 and야. 그죠? 얘 또는이라는 건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얘는 얘랑 얘 둘 다 돼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 해서 여기는 얘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면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면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다음 3번 차집합. 여기는 얘는요 그냥 빼기 기호처럼 생겼어. 오케이? 그냥 A 차집합 B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는요 마찬가지 X 바 이렇게 해가지고 X라고 하는 건요 A의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 절대로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차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A의 원소는 여기 전체가 다지. 그 중에서 B의 원소인 거 빼놔. 그럼 여기는 요만큼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차집합은 요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A 차집합 B예요.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는 요런 기호인데 얘는 이렇게 봐봐. 그냥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뭐 3의 제곱 이런 것처럼 얘는 A라는 거에 C제곱 이런 느낌으로 써. 오케이? 여기서 요 C가 의미하는 건 여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는 책에 있을 거야. 그치?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요? 어쨌든 볼게요. 여기는 얘가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돼서 봐봐. X는 전체 집합이 항상 필요하거든.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요거이긴 한데 and 얘는 X라고 하는 게 A의 원소가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여긴 얘가 여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 요만큼에서 난 지금 뭔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긴 얘가 A였다면 A가 아닌 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의미하는구나.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여집합이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로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는 얘랑 요 세 개는 조금 공통점이 있지. 이런 거는 지금 하나의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의 집합이 있고 그 결과로 하나의 뭐가 됩니다?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양쪽에 있다고 해서 이항연산이라고 하거든. 이항연산. 얘네들이 이항연산이야. 저 세 개는. 근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요거에다 그냥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서 이렇게 C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서 그냥 일항연산입니다. 그냥 얘는 어떤 의미냐면 A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A가 아닌 것들의 의미가 뭐가 됩니다?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A거나 B, 얘는 A이고 B 이런 뜻이고 여기는 얘는 A이긴 한데 B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것만 쏙 빼주세요. 이런 의미로 가져가. 오케이?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것만 쏙 빼주세요. 이런 의미로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4개의 연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요. 벤 다이어그램상 여기는 얘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요 그냥 1과 2였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요 그냥 2와 3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1, 2, 3, 4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 A 합집합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겠어? 1, 2, 3이 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A 두 번째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겹치는 거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합쳐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겹쳐달라 얘기고 합쳐달라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 차집합 B는 뭐겠니? 그치? 1이겠죠. 이해돼요?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는 빼주세요. 이런 의미. 됐나요?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있는 거 빼주세요. 그럼 네 번째 A의 여집합은 뭘까요? 3, 4가 되겠죠.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들만 골라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잘 봐봐. 여기서 얘랑 B 합집합 A 이렇게 하면 이거 같아요. 여기는 얘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 들어가잖아.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 들어간단 말이야. 결과 똑같겠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그죠? 여기 얘도 여전히 뭐랑 똑같냐면 B 교집합 A랑 똑같습니다. 얘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환 법칙이라고.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게요. 합집합이라는 애랑 교집합이라는 애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봐봐. 얘들아, 너희가 생각할 때 모든 연산들이 있어요. 연산들이 있었을 때 연산 중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많을까? 성립하지 않는 게 많을까? 성립하는 게 많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건데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봐봐. 그래서 성립하는 거지. 성립하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내가 따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덧셈이라 숫자에서 덧셈이라든지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그지? 성립하는 건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어요. 근데 봐봐, 뺄셈. 그러니까 내가 3 더하기 2 한 거랑 2 더하기 3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3 빼기 2인데 2 빼기 3이랑 자기가 다르잖아, 그지? 자리가 바뀌어서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 더하기고 곱하기니까 사실 성립하는 게 많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여기서 빼기라든지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연산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연산들이 있어요. 그런 연산들은 전부 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는 건 특별하게 얘네들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배우는 거고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차집합도 마찬가지지. 차집합은 어때요? 교환법칙 성립하겠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B차집합 A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B에 있는 것 중에서 A에 있는 걸 빼주세요. 그러니까 2 하나 빼주세요. 이게 3이 될 거예요. 그지? 얘는 둘이 같지 않아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얘는 뭐 1항 연산이기 때문에 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교환법칙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교환법칙이라는 건 2항 연산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가볼게요. 되게 간단한 얘기들 천천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교집합 구해달래요. 뭐가 될까요?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니까 뭐 있어? AA, 그 다음에 CC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AC. 합집합이니까 다 하나씩 써주세요. 겹치는 건 한 번만 쓰면 됩니다. A, B, C, D, E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차집합은 어떤 의미라고요? A에 있는 거긴 한데 B에 있는 건 일단 빼주세요니까 AC 뺀 거. 얘는 뭐가 된다? B, D가 된다.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B에 있는 건데 A에 있는 거 뺀 거니까 2 하나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집합 연산이 어려워지는 건 이제 연산 법칙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연산의 정의 자체는 그냥 너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쉬운 얘기들일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체 집합이 뭐라고 줬어요? 전체 집합이 1, 2, 3, 4, 땡땡땡땡에서 어디까지? 12까지 이렇게 줬고요. A라는 집합은 뭐라고 줬나요? 그랬더니 1, 2, 4, 8이라고 줬어요. 그다음 B라는 집합은 뭐라고 줬니? 그랬더니 1, 2, 3, 4, 6, 12 이렇게 줬어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1번 구해주세요. 너희가 한번 불러볼까요? 진서 먼저 해보자.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 1, 2, 4가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는 소희가 해볼까요? 1, 2, 3, 4, 6, 8, 12 맞죠? 안 쓸게요. 3번 다음 A 여집합이래. A 여집합 뭐가 될까요? 혜영아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것들만 그죠? A가 아닌 것들 뭐 있어요? 3 뭐 하나 더 있는데? A가 아닌 거. 12. 그래. 12도 있어, 맞아. 12도 있어. 또 어디 있지? 그렇지. 순서대로 하면 안 될까, 우리? 앞에서부터? 3단 뭐야? 1, 2, 3, 4 다음에 5 없잖아, 5. 됐어? 네. 그 다음 6. 다음.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혜영아. 천천히 그냥 생각해봐. 되게 쉬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였어. 그 중에서 요거 4개 뺀 거야, 그치? 요거 4개 뺀 거. 뭐 있어요? 7. 그렇지, 7. 다시 9, 그 다음 10, 11.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4번 다시 진서.
A 차집합 B래요. 8이죠. 요거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봅시다. 여기서 이거 지금 3번 여기다 좀 별표 하나 쳐놓고 여기서 좀 기억해 놔야 될 것들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일단 여기서 그 아까 쓰던 그 집합의 그 연산 있죠? 거기서 집합의 연산에 다시 집합의 연산의 상식.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1번 뭐가 있을까? A에다가 합집합 A를 해달래. 뭐가 될까? A. 그렇지. 이거 자연스럽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또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합쳐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그냥 A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A 교집합 A가 뭐가 될까요? A. A가 되겠죠. 겹치는 건 A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A에다가 합집합 전체 집합을 해보자. 전체. 그렇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대. 얘랑 합집할 때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4번 A랑 그다음에 교집합 전체 집합을 해볼까? A. A가 됩니다. 전체 집합이랑 A랑 겹치는 거는 이만큼 다 겹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5번 가볼게요. A랑 합집합 공집합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합쳐주세요. A.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다. 6번 A랑 교집합 공집합을 해주세요.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쳐달래.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는. 그지? 겹칠 게 있어 없어? 없어. 얘도 뭐가 됩니다? 공집합입니다. 됐나요? 다음 7번 A랑 합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뭐가 전체. 그렇지. A인 거랑 A가 아닌 거랑 합쳐나가는 거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8번 A랑 교집합 A 여집합이 뭐가 될까요? A랑 애랑 A가 아닌 거랑 뭐 해달래? 겹쳐달래. 그렇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이만큼은 완벽하게 보다 상식. 이거 되게 외우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보자마자 여기 얘를 보니까 이거 무조건 A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보자마자 그냥 A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9번으로 가보자. 9번에서 A 차집합 B가 만약에 공집합이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뭐였을까? A, B 같다. 그렇지. A, B는 같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에요? 봐봐. 이거를 확인하는 선생님이 스킬 하나만 알려줄게. 그렇죠? 봐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였지? 3가지였어. 그 중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눈으로 내가 보기 굉장히 편하다고 했잖아. 그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봐봐.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보통은 이제 전체 집합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전체 집합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A라는 집합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이 2개 있으면 이렇게 한번 겹치게 하나 겹치게 그려주는 거야. 왜냐면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여기는 얘가 없었다면, 여기는 얘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로 그냥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 이 부분이 없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A고 여기 B가 지금 이 부분이 없었으니까 B가 여기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안으로 쏙 들어와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짜리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3개짜리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짜리 그리는 방법은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 겹치기 하나 이렇게 그려줘. 하나 그려줘.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도 봐봐. 지금 공간을 2개씩 쪼개는 느낌이거든.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공간을 2개로 나누는 느낌이야. 다시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여기 공간이 몇 개 있어? 전체 집합 공간 하나이지.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순간 공간이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지. 됐어? 그럼 이 공간이 2개가 있는데 이 공간도 2개로 쪼개고 이 공간도 2개로 쪼갤 수 있게 그렇게 집합 B를 표현한 게 이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간이 두 개로 나눠지죠. 안에 있는 공간도 두 개로 나눠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지금 공간 몇 개 있어요? 현재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공간도 두 개로 나눠지고 얘도 두 개로 나눠지고 얘도 두 개로 나눠지고 얘도 두 개로 나눠지려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그럼 얘 나눠지고 얘 나눠지고 얘 나눠지고 얘 나눠지지. 그래서 3개짜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4개짜리는 어떻게 그릴까? 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4개짜리는 나오지도 않아요. 3개짜리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4개짜리 그리기 되게 복잡해요. 그게 막 꼬여. 막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4개짜리는 말고 2개짜리랑 3개짜리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A 하나는 게 딱 그리고 여기 B 하나는 게 딱 그려봐.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A 차집합 B가 어딘데? 여긴데. 여기가 뭐래? 아무것도 없었대. 요런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A 차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이 말 뜻은요. A가 B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 상징입니다.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요거는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가 여긴 얘가 A가 됐어요. 얘가 A가 됐어. 이거랑 완전 같은 표현이 뭘까? 이거 무슨? A가 B를 먹었어요. 그렇지, A가 B를 먹었어요. 그죠? 합쳐놨더니 걔가 뭐가 돼버렸어? A가 됐어. 그러니까 봐봐, 얘도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A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합집합은 이거 전체잖아.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합집합은 이거 전체가 합집합이거든. 근데 거기는 걔가 뭐랑 똑같대? A랑 똑같대. 그렇다니까 A당초 여기는 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만큼이 없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B가 여기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B가 A에 먹혀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11번 보자. 11번. 자, 여기는 얘는요. 이번엔 A 교집합 B. 여기는 얘가 A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떨까? 그림을 또 그려. 여기가 A였어요. 여기 B였어요. 그죠? 교집합은 어디야? 얘지. 얘랑 누구랑 같대? 얘랑 같대. 그럼 뭐가 없었다는 얘기야? 이 바깥쪽이 없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석해 준다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됩니다? B가 A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12번. 이번에는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개를 합쳐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두 개를 합쳐봤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 그렇지. 여기는 A도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도 공집합이었군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13번 좀 비슷하게 이번에는 A 교집합 B를 해봤더니 보이는 게가 뭐였대? 전체 집합이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라고 한다. 여기 얘는 뭘까? 겹쳐봤는데 그게 전체 다래. 그럼 A도 전체 집합, B도 전체 집합. 근데 그러면 12, 13번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 차집합 B에다가요. 여기는 얘에다가 합집합을 했어. B 차집합 A를 했는데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됐대? 공집합.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이랑 뭐 해봤더니 합집합해봤더니 뭐가 됐대? 공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A 차집합 B가 뭐고요? 공집합. B 차집합 A가 뭐다? 공집합. 됐어? 그럼 여기서 다시 얘는 뭐야? 이렇게 된대잖아. 그치? A에 B를 빼봤더니 그치? A에 있는 것 중에 A 차집합 B를 해봤더니 공집합이 됐대. 어떤 말이라고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떤 말이라고? B가 이거 두 개는 뭐의 정의였어? A가 B.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내가 그냥 심플하게 A랑 B랑 같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 대신에 나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조건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줘버리고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A라고 하는 거는 뭐 1과 3이었어요. B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뭐 1 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어요. 집합의 상대 얘랑이랑 같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그 문제 있었잖아. 우리 숙제로 했던 것 중에서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을 바꿔서 줘요. 그러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내가 못 해낸다면 얘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리고 얘네들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리고 이게 집합의 상등의 정의인지 몰랐다면 A랑 B랑 같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한 채 되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못 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상식이라고. 지금 선생님 써놓은 여기는 13개 있죠. 얘네들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저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봐봐, 처음 보면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네들 자연스럽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이런 것들 보면 이거랑 같은 표현, 이거 같은 표현, 이거 다 외우라고 써주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는 얘를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너희가 계속 보면서 생각 계속해 보면서 계속 찾아가라는 소리.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요. 14번.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B 다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뭘까요? 얘는 A 차집합 B라고 똑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선조지. 오케이? 잘 봐봐. 이런 느낌. 얘 정의가 뭐였니? 얘 정의. 얘는 X 바 해가지고 X는 뭐이면서 A의 원소이면서 그지? and 뭐였어? B의 X가 B의 원소는 뭐였어? 아니었어. 이런 뜻이잖아.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뭘까요? 얘는 교집합의 정의가 뭐였어요? X 바 해가지고 얘는 X는 A의 원소이고요. and 그다음에 얘는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입니다라는 뜻이겠죠. B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뜻 자체가 뭐야? B의 원소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 뜻이랑 이 말 뜻이랑 어때?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어. 요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상식 중에도 되게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본다면 여기가 A였어요, 여기가 B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를 의미한다며. 그치? 여기는 얘랑 다시 봐봐. 얘랑 누구랑? A랑 B의 여집합. B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지. 이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랑 지금 뭐랑 하고 A랑 교집합해주세요. 그럼 어디가 되겠어?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도 사실 증명할 수 있고요. 정의 자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봐봐.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가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아요. 차집합을 얘로, 얘를 얘로. 이거에 대한 변환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굉장히 편한 아이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는 얘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한 아이고, 여기는 얘는 나중에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할 때,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는 이 형태가 편하거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나중에 이걸로 바꿀 거고, 얘를 얘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림을 보고 싶었다면 여기는 얘를 얘로 바꿔서 생각해. 얘랑 얘는 완전히 같은 애다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14개나 있잖아요. 14개나 있어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좀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천천히 얘가 된다. 얘가 된다를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았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너희가 잡혀야 됩니다. 완벽하게. 알았죠? 시간 한 10분 정도 줄게요. 1세제 1번부터 가봅니다. 보자. 일단 전체 집합이 U인데 X바 X는 12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이었겠죠? 이 정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부분 집합 A, B, C가 주어져 있었는데 X는 짝수라고 돼 있고 얘는 소수라고 돼 있었고 얘는 8의 약수라고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바로 안 보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바꿔주세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세요. 얘는 2랑 4랑 6이랑 8이랑 10까지 이렇게 있었겠죠? 그 다음 집합 B는요. 얘는요 소수라고 했으니까 2와 3과 5와 7이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C는요 8의 약수 1과 2와 4와 8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자 봐봐. A합 집합 B라고 하는 건 두 개 합쳐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1번은 뭐가 되겠니? 2와 불러봐. 3, 4, 5, 6, 7, 8, 10 이렇게 될 거야.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우리 혜영 2와 2밖에 없죠. 좋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겁먹지 말고 이렇게 지금 연산하고 그다음 또 연산해달라고 했을 때 겁먹지 말고 그냥 이걸 한 결과를 생각해봐. 걔는 뭐밖에 없었어? 2밖에 없었어. 여기는 얘랑 누구랑 해달라는 얘기야? C랑 해달라는 얘랑 교집합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죠? 얘는 뭐가밖에 없겠어? 2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잘 봐봐 얘들아. 3 더하기 2는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수 더하기 수,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수예요. 그지? 다시 하나의 숫자가 연산 결과로 뭐가 됩니다?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3 더하기 2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숫자가 두 개야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여기 얘는 5라는 숫자 하나야 라고 생각할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하나의 숫자인 거야. 연산의 결과는 결국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이게 다 똑같아. 다항식에다 다항식 더하면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다항식에다 다항식 곱해도 다항식 되는 거예요. 다항식 하나가 되는 거야. 맞죠? 함수랑 함수를 더해도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고 함수랑 함수 곱해도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집합과 집합을 연산한 결과는 그냥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집합입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얘가 다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집합 뭐야? 얘를 의미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기는 얘를 계산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 집합이랑 두 개를 다시 연산할 거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적으면 돼. 그것도 하나의 집합으로 될 겁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은 뭐가 될까요? A 합쳐 B. 여기는 얘랑 누구랑 C랑 교집합해주세요. 그랬더니 2랑 4랑 8이 겹치네요. 그죠? 여기는 얘는 2랑 4랑 8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다음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 5-2번에서 이거 끝까지 답 내지 말고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 집합 B를 한번 표현해봐. 집합 B를 원소날법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소리야. 2랑 잠깐만 4랑 4랑 5 5랑 6 6 그렇지. 이거 다들 동의하니? 정확하게 이해돼요? 됐어? 우리 혜영이 가볼게요. C 명확하게 안 봤지. 제대로 안 봤지 너. 어렵잖아. 이거를 있잖아. 이걸 원선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제대로 생각을 잘 해줘야 돼. 오케이? 응. 진사 바로 해봐. 4랑 6이랑 9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개념을 잘 잡고 개념대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얘랑 이제 교집합하고 A랑 합쳐서 답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다음 볼게요. 자, 필수예제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냥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 근데 이거는 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서로소라고 하는 게 봐봐. 서로소라고 하는 게 여기 얘의 의미가 사실상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에서의 서로소. 두 번째는요. 여기는 얘가 집합에서의 서로소. 여기는 얘 두 개의 정의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는 거 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지? 두 개의 수가 서로소다. 무슨 의미였어? 뭐가? 약수가 뭐였다? 1뿐이다. 오케이?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뭐라고 합니다?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에서 말하는 서로소였어요. 집합에서 말하는 서로소라는 거는 두 개의 뭐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집합에서는 뭐야? 겹치는 게 없었어. 이게 어떤 이미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되는 이런 이미지가 얘네들이 서로소입니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A랑 B는 서로소다. 이게 서로소 관계.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보자. 4개의 집합 A, B, C, D가 보기와 같을 때 서로 소인 두 집합을 있는 대로 다 골라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는 다 뭘로 해볼까요? 원소 나열법으로 다 나타낸 거죠. 집합 B도 한번 가볼게요. 집합 B. 이렇게 했는데 10의 약수래. 뭐가 될까요? 누구야? 자, 뭐가 될까요? 1, 2, 5, 10. 좋아요. C. 얘는 뭐가 될까? 혜영. 혜영이 다시 기회를 줄게요. 되게 당연. 잘 봐봐. 되게 돼. 여기는 얘를 원소로 쓸 거야. 여기는 이 x를 이제 원소로 쓸 거거든. x가 뭔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x는 2n이라고 줬거든. x는 2n입니다. 근데 n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수다. 그럼 n이 자연수라고 해서 얘가 될 수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애들이고 거기는 걔네들 여기다 하나씩 넣었을 때 나오는 x값들은 2, 4, 6, 8, 10 이런 애들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짝수들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D는 뭐가 되겠어? D는? 소위? D는 뭐가 되겠니? 1, 1, 3, 3, 5, 5, 7, 7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소인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얘랑 얘는 홀수랑 짝수니까 당연히 서로 소에 겹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일단 C랑 D만 C랑 D 요거 두 개는 일단 서로 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있나요? 일단 여기는 얘랑 확인해봤더니 2가 겹치네요. 여기는 얘랑 확인해봤더니 여전히 2랑 10이 겹치네요. 여기는 얘랑 확인해봤더니 1 겹치고 얘랑 확인해봤더니 1 겹칩니다. 얘랑 확인하면 1, 2 겹치죠. 그죠? 다른 건 없었어. 요거 두 개만 서로 소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집합. 여기는 얘를 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래요? 서로 소래요. 서로 소라는 건 뭐라고요? 겹치는 게 없었어요. 이런 거. 오케이? 그냥 봐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뭘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어? 수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2였고요. 여기는 얘가 A가 어딘지 몰라서 일단 가만히 놔둘게. 그다음에 여기 얘가 5였습니다. 5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집합 B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X값들이 다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A라는 거는 어디까지? 여기가 A가 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돼야 지금 현재 서로 소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겹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가져야 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 일단 2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랑 같아야 될 거.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5가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5가 되면 A가 5였어. 그럼 서로소니? 맞죠? A가 5였으면 서로소입니다.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됩니다. 정수 A의 최대값은 5였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와도 5라는 값은 겹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소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3번 가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지고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의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냐면 보기 편한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집합 중에서 내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다시 내가 뭔가 눈으로 보기 굉장히 편한 그런 형태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먼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 A, B 두 개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했을 때 A차 집합 B가 지금 얼마라고 줬어? 4라고 줬어. A차 집합의 위치는 요 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4 하나밖에 없었어. 다른 건 안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교 집합 B에는 3과 8이 들어있을 때 A교 집합 B는 요 부분이 될 텐데 3과 8이 들어있을 때니까 여기 3이 있었고 8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는 얘를 잘 봐봐.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A의 여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A의 여집합은 어디야?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야. 이렇게.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가 A. 지금은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없어서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일단은 지금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뭐야? 요거랑
B가 아니고 B의 여집합 요거랑 했을 때 요것들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벤다그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이런 표시도 있고 이런 표시도 있는 부분일 거란 말이야. 이거 어디겠어?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될 거야. 그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요 바깥에다 뭐랑 뭐를 써줄까? 요 바깥에다가 5랑 6을 대충 여기다 써줄게. 그럼 공간은 하나,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져. 그럼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 얘가 3에서부터 3, 4, 5, 6, 7, 8, 9가 아니라 8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3, 4, 5, 6, 7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나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이 완성됐다면 이제 난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보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은요. 여기 있는 얘가 아닌 거니까 이거 3개가 될 겁니다. 여기 얘는 5, 6, 7이 됩니다. A 합집합 B는요. 요거가 되겠죠. 얘는 3, 4, 7, 8이 됩니다. 다음 여기는 얘는요. B 차집합 A라고 하는 건 B 차집합 A는 어디를 의미해? 여기를 의미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7 하나만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이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되게 쉽죠? 됐어. 다음 필수 여기 4번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속도를 내자. 보자. 자, 지금 잠깐만. 좀 속도가 어때? 빠르니 느리니? 진서. 그냥 소희. 그냥 표현을 해줘야 돼. 선생님 계속 맞춰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빠르면 빠르다고 말하고 느리면 느리다고 말해요. 오케이? 자, 보자. 요거 먼저 해볼게. 진서야, 요거 원소날법으로 바꿔볼까? 오랑 마일 이렇게 된다, 그지? 집합 B 여기 얘는 지금 현재 몰라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근데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여기 A라는 거랑 B라는 거. 선생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수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고요. 집합은 벤다그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보면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그려본 거야. A 차집합 B가 뭐였구나, 얘가 5였구나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당연히 A라고 하는 건 5랑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수학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학상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입니다의 한글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줬으면 뭐 하라고 준 거야? 대입하라고 준 거예요. 그의 의미는 x에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의 의미였으니까 대입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1 플러스 a 더하기 4가 뭐가 돼? 0이 돼요.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돌려서 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원소날법으로 바꿔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일단 그는 2개였을 거란 말이야. 그는 2개였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난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교집합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a 값이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의 실제 그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나올 게 분명하니까 여기 있는 집합 b는 마이너스 4를 고 이쪽에 마이너스 4가 있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얘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5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필수이고 여기서 또 별표 한번 쳐보고 아까 했던 상식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봐. 이거는요, 잘 봐봐. 이거는요, 여기는 얘 있지. 이런 게 성립합니다라고 줬잖아 나한테. 그럼 항상 뭐 하라고? 그냥 그려주세요. B, A 이렇게 그려놓고 돼.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A 교집합 B를 해봐요. A 교집합 B는 뭐가 되니? A가 되죠. 그죠? 이거 틀렸어. A 합집합 B를 해보세요. B가 됩니다. 틀렸어. 그죠? A 차집합 B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네. 그지? A에서 B 있는 거 빼달라 했으면 다 빠지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가볼게. A 여집합은 어디야? 이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을 의미할 겁니다. 얘랑 뭐랑 합집합을 해달랬어? B랑 합집합을 해달랬어. 그럼 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전체 집합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디에서 또 쓰일 거냐면 명제 쪽 들어가서 또 쓰일 겁니다.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랑 완전 똑같은 표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져 봐. 오케이? 다시 A랑 B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걔의 여집합과 걔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완전히 반대로 돼버려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봐봐.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가 지금 B였어요. 여기 얘가 A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A의 여집합은 어디야?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여기는 얘가 현재 A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B의 여집합은 어디니? B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이에요. 노란색이 지금 파란색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립니다. 포함하는 자체.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야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필수제 6번 볼게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가봅니다. 자, 두 집합. 일단 두 집합. A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A라고 하는 건 뭐래요? 가만히 보니까 1, 3, 5, 7, 9였을 거야. 그다음에 집합 B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2랑 3이랑 5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내가 지금 첫 번째 이런 조건을 받았어요. 이런 조건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상식적으로. 두 개를 뭐 했대? 합집합을 해봐. 합집합을 했는데 결과가 A가 됐대. 그 무슨 말일까? A가 X고 그렇지. A가 X를 먹었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는 얘는 어때? 이것도 선생님 뭐라고?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의 집합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H의 집합 B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얘가 그냥 뭘로? 하나의 집합. 네모라는 집합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네모라는 집합이랑 X라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X가 됐대요. 그죠? 그냥 X가 A를 완전히 H의 집합 B를 완전히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거는 X가 H의 집합 B를 완전히 포함합니다라는 의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다시 X가 H의 집합 B는 완전 포함하지만 여기 얘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너희들 숙제에서도 풀어갔듯이, 그렇지? 얘의 의미가 뭐라고? 얘네를 완전 포함해야 돼. 얘를 포함해야 되는데 A의 부분 집합이래.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여기서 A 차집합 B를 먼저 구해주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5는 아니죠. 7, 9 이렇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X라고 하는 거는 1, 7, 9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요. 그럼 1이랑 7이랑 9는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그죠? 선택권 있는 애들 2명 나왔네요. 그래서 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2의 제곱개, 즉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되나요? 이거 또 얘기 안 됐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넘어갑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보자. 일단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얘에서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는 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A 차집합 B를 먼저 좀 구해놓고 가볼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 3, 4 빼버리면 되겠다. 1과 2밖에 안 남겠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얘는 합집합한 거니까 얘의 결과는 1, 2, 3, 4, 5, 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요집합이랑 여기 얘 차집합했더니 뭐가 됐다? 공집합이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뭐라고요? X가 누구를 1과 2를 포함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같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얘랑 교집합했더니 X가 됐다는 거는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얘가 1, 2, 3, 4, 5, 6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시 X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나는 얘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 얘를 읽어봤어. 1과 2를 포함해야 되고 얘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포함돼야 되고 얘네들은 선택권이 있는 애들 4명 남았네요. 2의 4제곱개, 얘는 16개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들,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했고요. 집합의 연산 법칙 좀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제 그 집합 가지고 이제 연산을 활용할 때 복잡한 연산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개념은 뭐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했던 그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법칙.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A 합, B 합, C 이렇게 돼 있어요. A 합, B 합, B 합, C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굴 먼저 계산할 거냐?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랑 얘랑 계산해도 여기는 얘랑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랑 얘랑 계산해도 이 결과는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성립합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런 거 없죠? 다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고 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앞에 거 먼저 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하고 나머지 해도 되고 이렇게 같아집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얘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뭐 그냥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차근차근 이거 간단하게만 증명해 볼게요. 이거 하나만 증명 한번 해볼게. 증명은 그냥 간단하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C 이렇게 있었어요.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첫 번째 A 교집합 B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A 교집합 B랑 C랑 교집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B 교집합 C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가 될 거고 여기는 얘랑 A랑 교집합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너무 쉬운 얘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것 같고 이제 3번부터가 중요한 건데 3번 이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이건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봐봐. A라고 하는 걸 이제 B 더하기 C랑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A, B에다가 더하기 A, C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잖아, 그치?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해? 전개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다?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 여기는 이 전개라든지 인수분해를 그냥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분배 법칙입니다. 얘를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요. 여기는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하나로 묶어주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분배 법칙에서는 꼭 두 개를 해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야 되지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꼭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자연스러워요.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얘는 지금 곱하기가 사실 생략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곱하기가 생략돼 있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는 두 개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더하기라는 거랑 곱하기라고 하는 거 두 개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여기는 이거를 했을 때 얘랑 이 곱하기까지가 묶여서 얘랑 되고요. 얘랑 얘까지가 묶여서 다시 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분배가 되는 거야. 이 느낌만 잘 잡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A에다가 교집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합집합 C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얼만큼이? 이만큼이 분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A 교집합까지가 분배가 돼서 얘는 A 교집합 B 이렇게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던 여기는 얘가 더하기 그대로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잘 봐봐.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요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됩니다?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 이거랑 합집합이죠. 이번에 A 합집합 C 이만큼이 분배가 돼서 더하기 아니잖아. 이렇게 뭐야 합집합. 여기 얘가 교집합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지금 뭐의 관점에서 얘를 전개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나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다시 잘 봐봐. 여기서 뭐만큼이 겹쳐? A 곱하기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곱하기로 한 번에 묶어내버리는 거고 남은 거 얘랑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서 A 교집합이 어때? 겹친단 말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으로 그대로 묶어주고요. 남은 B랑 C 합집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A 합집합이 이렇게 똑같이 겹치잖아, 그지?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그대로 묶어주고 남은 B 교집합 C를 B 교집합 C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분배법칙은 진짜 잘 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마지막 4번 드, 모, 르, 단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하면은 연산 법칙은 사실상 끝나.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근데 이 네 가지 가지고 활용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드모르단의 법칙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A의 합집합에 B가 이렇게 있었어. 이거 전체를 내가 여집합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결과가 그냥 이 여집합의 의미가 뭐야? 아닌 거, 즉 A가 아닌 거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A가 아닌 거, 그 다음에 합집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닌 거. 됐습니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A가 아니고 교집합이 아니고 B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얘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도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얘가 또 이렇게 묶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것들. 얘랑 얘 정확하게 잘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결합법칙, 교환법칙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지만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다시 집합의 연산은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 봐봐. 좀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 결합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 결합법칙이랑 교환법칙의 차이가 뭐냐면 교환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있잖아. 그냥 하나의 연산. 그러니까 재료들이 몇 개 필요해? 2개밖에 안 필요해. 그죠? 얘는 B 합집합 A가 됩니다. 재료 2개의 자리가 그냥 바뀐다라는 이런 느낌이 교환법칙인 거고 결합법칙은 하나의 연산이냐 2번의 연산을 하는 거예요. 2번의 연산. 2번의 연산이니까 재료가 몇 개 필요하겠어? 총 3개 필요할 겁니다. 그죠? 3개 필요했을 때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결합법칙이 되는 거. 그러면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의 차이는 뭐겠어요? 얘는 같은 연산에 대해서 2번을 계산하게 될 때, 다시 같은 연산에 대해서 2번을 계산하게 될 때는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묶어줘서 계산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분배법칙은 다른 연산에 대해서 접근을 해줄 때, 그죠? 다른 연산에 대해서 접근해줄 때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분배할 수 있구나. 그다음 분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다시 묶어줄 수 있구나. 오케이? 다시. 다른 연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다른 연산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렇게 분배할 수 있구나, 분배된 걸 묶어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보다 분배법칙이다. 오케이? 얘도 다 뭘로 증명이 가능하냐면 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다 증명이 가능한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증명하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이 개념 설명에서 생략할게요. 일단은 요 정도 정확하게 다 써줄 수 있으면 좋겠어. 또 여기서 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A의 여집합은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A가 아닌 게 아닌 거 이런 느낌이잖아. A가 아닌 게 아닌 거 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렇죠? 요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A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B 이렇게 할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에 여집합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A가 아닌 게 아닌 거 A, 그 다음에 합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여기 얘는 B가 아닌 거 오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내가 억지로 하나로 묶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아닌 거니까 A, 얘가 아닌 거니까 교집합, 얘가 아닌 거니까 B 여집합 써주고 전체가 아닌 거 이렇게 바꿔주는 게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 분배 법칙까지 이렇게 총 3개에다가 요거 드 모르간의 법칙까지 총 4개의 법칙을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집합의 연산은 요 4가지 법칙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 4가지의 법칙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른 법칙을 내가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하고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만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으면 하네요.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얘들아 진짜 어려워요. 이게 되게 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막 연산이 되게 복잡해. 그냥 일단은 뭐 A 합집합 B가 궁금해. 그러면 나는 그냥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아 이만큼이야라고 바로 내가 확인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A 합집합 다시 A 교집합에다가 B의 뭐 여집합에다가 갑자기 합집합을 해달래. 근데 A 교집합에다가 B를 해달래. 이렇게 된 여기는 얘를 내가 갑자기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 자체가 어때?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치? 복잡해. 그럼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A, B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 먼저 해봤더니 A라는 애랑 B가 아닌 거를 내가 뭐 교집합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찾아내면 억지로 찾아내면 여기는 이 부분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얘는 A와 B의 교집합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니까 이거 중에 합합하면 A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요만큼이 어때? 똑같아. 그지? 똑같으니까 A 교집합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B의 여집합 남겨놓은 거 그다음 합집합 B 여기까지 해놓는다면 여기에서 요거 두 개는 또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전체 집합이랑 A랑 교집합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를 내가 굉장히 깔끔하게 바꿔줄 수 있는 어떻게 파워풀한 법칙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이제부터 너희가 집합을 다루게 될 때는 두 가지야.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집합의 연산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예 뭘 가지고 그냥 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가지고 최대한 내가 편하게 바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연산 법칙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식 자체가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봐봐. 주어진 식 자체가 그러니까 연산으로 주어진 집합의 연산으로 주어진 식 자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기는 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할 때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간단할 때는 굳이 내가 연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벤 다이어그램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제로 같이 연습해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잘 봐봐.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랑 똑같다고 했어? A의 교집합이 B의 여집합과 반드시 똑같다고 했어. 여기 얘네들은 똑같은 애야. 오케이? 요거는 기억해주세요. 여기는 차집합의 성질이라면서 이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얘 자체는 뭘로 바라보기 편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라보기 편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은 딱 누구랑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얘랑 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차집합은 없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상 차집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사용하고 싶으면 얼른 여기 있는 얘로 바꿔가지고 연산 법칙을 사용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림으로 빨리 확인하고 싶으면 빨리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연산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끝나요. 개념 자체 이것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집합의 연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요. 오케이? 얘는 교환 법칙은 그냥 하나의 연산을 기준으로 이항 연산을 했을 때 두 개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결합 법칙은 뭐예요? 한 번에 똑같은 연산, 다시 하나의 연산을 두 번 이상 하게 될 때 뭘 먼저 하는 게 편한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뭘 먼저 할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배 법칙은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어 있을 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될 때는 나눠주는 역할로서 여기는 얘를 분배할 수도 있고 분배된 걸 다시 한번 묶어줄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계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기 힘들 때는 여기 있는 얘로 쪼개서 다 뽑아버려. 이 괄호 전체에 여집합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얘를 이렇게 뽑아내서 여기 얘도 이렇게 뽑아내서 연산에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진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내가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는 복잡한 그 집합의 연산식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엄청 더 복잡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 능력,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능력을 너희가 많이 향상시켜놔야지 내가 이 집합을 어떻게 간단하게 빠르게 표현해서 보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더 쉽게 표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이라는 거 이거 지금 이 총 4개밖에 없지만 이 4개를 너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어쨌든 주어진 식이 간단할 때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주세요. 복잡할 때는 연산 법칙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차집합 관련된 이야기는 차집합은 그림으로 볼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쉽다. 그죠? 여기는 얘는 벤 다이어그램 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데 여기는 얘는 뭘 할 수 없어.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치? 왜? 차집합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얼른 이쪽으로 바꿔서 연산을 해야 될 때는 얼른 이쪽으로 바꿔서 여기는 얘에 대한 연산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개념 적용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가보자. 자, 여기는 얘를 봤어요.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합집합과 합집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 쓸 거야? 결합법칙 쓸 거야. 근데 결합법칙도 괜히 막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뭐 할 거거든? 편할 거거든. 그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계산해봤더니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죠? 전체 집합이랑 B랑 합집합한 거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다음 여기는 얘도 봐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단 나한테 뭘 줬네? 갑자기 차집합 줬네. 그지? 그럼 차집합 줬으면 여기는 얘 판단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연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른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에서 이거 전체 여집합에 지금 교집합 A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를 보니까 여집합에 교집합에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 전체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드모로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가 아닌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이 아니야. B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얼른 바꿔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어때? 여긴 얘는 뭐야? 합집합. 여긴 얘는 뭐예요? 교집합입니다. 그죠? 다르죠? 얘는 지금 아까는 앞에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봐봐. 교집합이라는 건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죠?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리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다시 A 교집합 A 이렇게 한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요만큼 한번 갈 거고 요거랑 이제 합집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근데 이거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이만큼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이만큼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해서 여기 얘는 이렇게 되면 A 교집합 A 이렇게 될 거고 합집합에다가 B 교집합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놓고 요거 생각해주면 이거는 뭐야? 그냥 A죠. 그죠? A. 그다음 합집합 얘는 B 교집합 A 이렇게 해봤어. 근데 봐봐 처음에 했던 결과랑 어때?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여기서 또 분배하고 또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연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좀 어때?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내가 바꿔놨을 때 간단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봐. 처음에는 뭐였어? A 합집합 B였어. 그지? 여기 앞에가 A 합집합 B였어.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얘랑 교집합 A를 하니까 결과는 뭐겠니? 자연스럽게 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나왔어도 여기는 얘가 A 교집합 B잖아. 요만큼일 거란 말이야. 얘랑 A랑 합집합해달라는 거니까 결국 A가 되겠죠. 여기서 사실 A인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가 빠르게 여기는 얘가 뭘 의미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사실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림을 그려줄 때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너무 어때? 복잡하니까. 그죠? 이 상태로 그림을 복잡하니까 요 정도로만 바꿔주고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가보자.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방식의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 봐봐. A에다가 합집합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서로 뭐니까 다르니까 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얘 자체가 지금 하나로 완전히 묶여있어. 이거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먼저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이거 풀어주는 게 뭐겠어요? 드 모르간의 법칙일 겁니다. 맞아? 해서 그냥 A 합집합에다가 뭐가 돼?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까지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이제 합집합과 합집합의 관계네. 그러니까 얘는 결합법칙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편하잖아. 그지? 이게 전체 집합 되지. 전체 집합에다가 B 여집합 요거 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그냥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이거네. 여기는 얘가 되는 걸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연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연산 법칙 이용할 건데 자꾸 뭐가 보여? 차집합이 보여. 근데 차집합은 뭘로 바꿔줄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거야. 오케이? 다시 A 차집합 B는 항상 뭐라고요? A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요건 항상 염두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요식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다가 얘는 뭐야? A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냐? 공통으로 A 교집합이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B의 여집합, 합집합입니다. C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나의 목표는 지금 뭐야? 여기는 얘로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교집합이 됐으면 좋겠고 얘는 이거 전체 여집합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해주면 좋겠어?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묶어줍니다. B에다가 교집합에다 C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얘는 또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마지막으로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다시 여기서 봐봐.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내가 하나의 집합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오케이?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 그냥 차집합 얘가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좋은,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말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봅시다. 어이구. 봐봐,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굉장히 끔찍한 거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잘 정리해가면서 너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굉장히 싫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거야 지금. 이것만 잘 해결하면 그다음부터 쉬울 겁니다.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최대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간단히 바꿔봅니다. 봅시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뭐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첫 번째로 보이는 좀 거슬리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그죠? 거슬리는 애가 있으니까 얘는 빠르게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서 찬찬히 하나씩 뜯어보면 돼요. 뭐 크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얘랑 얘가 공통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혈합 법칙 쓸 겁니다. 분배 법칙 쓸 겁니다. 그래서 A의 합집합에 뭐가 됩니다? B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까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 얘가 뭐니? 가만 보니까 공집합이네요. 맞아요? 여기 얘가 지금 가만 보니까 공집합이에요. B랑 B예요. 얘 공집합이었어. 근데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A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을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봤더니 그냥 얘는 하나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봐봐. 얘랑 여기는 얘가 공통인데 이거 보이니? 어차피 이거 자리 바꿔도 된다고 했었잖아. 맞아요? 자리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A의 여집합이 또 보이는 거야. 그럼 교집합. 얘는 B의 여집합이 뭐야? 합집합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얘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전체 집합이랑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 해달라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해달라? 합집합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을 테니까 여기는 얘는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 요거 가볼게요. 전체 집합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 집합 B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얘가 공집합일 때 다음에 성립할 때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요 상황 자체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보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얘가 차집합이 보이네. 연산을 해야 되는데 차집합이 보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할 거고요. 합집합 A의 교집합 B 이렇게 차집합 B가 뭐다? 공집합. 여기서 여기는 얘랑 여기 얘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 요렇게 공통이 보여요. 그래서 A 교집합에 묶어봤더니 B의 여집합 합집합 B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죠? 얘가 합집합이 됐고요, 전체 집합이 됐고요. 얘랑 교집합하니까 뭐가 됐어? A가 됐어. 됐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정리해봤더니 A가 됐고 A 차집합 B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됐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얘는 뭐라고 했는데 A가 B에 완전 포함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이구나. B랑 A랑 이런 상황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여기 얘를 정리해봤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세요. 교집합이 A 맞나요? 교집합이 A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이 B 맞나요? 합집합이 B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차집합이 공집합인가요? B에서 A를 차집합하면 이만큼이 남겠죠? 분원 모양으로 이렇게 남을 거예요. 얘가 답이구나.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A 차집합 B라고. 지금 나 뭘로 보고 있어? 그림으로 보고 있지. 벤더그램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얼른 차집합으로 바꿔준 거야. 그럼 A 차집합 B라고 했어. A에서 차집합 B 하면 뭐가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집합이 된다. 그림으로 봐도 공집합이 된다.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뭐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봐봐. A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B를 해달랬어. 얘가 전체 집합이니 이걸 지금 묻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A의 여집합을 내가 생각하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전체 집합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다 B를 합집합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봐. 이거 전체 여집합을 달아버리고 전체 여집합을 달아버려도 괜찮아요. 봐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겠니? 모두 다가 아닌 거야. 공집합이 된다. 얘는 공집합이 돼. 됐나요? 여기는 얘는 이렇게 봤더니 얘는 A에다가 교집합 뭐가 됩니다?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어? 아까처럼 A 차집합 B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랑 여기는 이 식이랑 사실상 똑같은 식이었던 거야. 근데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너희가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 그렇지? 이거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집합의 연산, 계산력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계산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잘 해봤냐를 가지고 여기 얘가 잘 되냐 안 되냐가 결정돼요. 그렇죠?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보면서 계속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들 그 유제 중에서 요거랑 그다음 뭐 있었어? 요거 있었죠? 요거 14번, 15번 지금 빠르게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합니다.